주말 아침에 정말 갑작스러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월요일 시장이 어떻게 될지 굉장히 불안한 마음으로 주말을 보내고 계실 텐데요. 오늘 이 자료에서는 바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원칙에 따라 대응해야 할지 명확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사실관계부터 확인해보죠. 현지 시각 토요일,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의 주요 도시들을 공격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미국이 직접 참전하는 중동전쟁이 터진 거죠. 이 소식 하나가 지금 주말 내내 우리 모두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원칙을 따르는 투자자로서 당장 돌아오는 월요일에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감정에 휩쓸려서 일단 팔아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역사를 믿고 그냥 버텨야 하는 걸까요? 이 불확실성을 명확한 행동 계획으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4단계로 체계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첫째, 역사는 어떻는지 교훈을 살펴볼 거고요.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엔 다르다고 말하는 진짜 위험은 뭔지 분석할 겁니다.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따라야 할 구체적인 행동 원칙을 세우고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투자 철학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단계, 역사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역시 데이터를 봐야겠죠. 과거에 이와 비슷한 지정학적 위기가 터졌을 때 시장은 과연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1990년 걸프전 사례를 한번 보시죠.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하고 나서 약 2달 동안 시장은 불확실성 때문에 무려 17%나 빠졌습니다. 근데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바로 그 다음이에요. 미국이 사막의 폭풍 작전을 시작하면서 전쟁이 본격화되니까 오히려 시장은 이제 불확실성이 끝났다고 판단하고 급등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정말 역설적이죠. 전쟁의 시작이 오히려 공포의 끝이었던 셈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침공 1년 뒤 S&P 500 지수는 전쟁이 터졌던 그날보다 10% 이상 올라 있었습니다. 초기에 그 엄청난 공포가 시장의 큰 흐름을 바꾸지는 못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2003년 이라크 전쟁 때도 정말 비슷했습니다. 전쟁이 터지기 전 몇 달 동안 그 불확실성 때문에 시장이 14%나 밀렸어요. 딱 지금 우리가 주말 동안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하지만 실제로 미국이 침공을 시작하자마자 시장은 다시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년 뒤 시장은 무려 27%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또 한 번 V자 반등이 나온 거죠. 이 두 가지 사례는 우리에게 뭘 말해주냐면 공포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가 어쩌면 바닥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가장 최근의 사례도 있어요. 불과 8개월 전이죠. 지금과 똑같은 당사자인 이스라엘과 이란이 충돌했을 때인데요. 그때 시장은 처음에 한 1.4% 정도 잠깐 반응했지만 전쟁이 열이틀 만에 단기전으로 끝나면서 금방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자, 그럼 이 3가지 역사적 사례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전쟁이 단기전으로 끝났다는 겁니다. 전쟁이 금방 마무리될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시장도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만약에 이번에는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질문이 바로 우리를 두 번째 파트로 이끌어갑니다. 물론 역사에서 배우는 건 중요합니다. 하지만 과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죠. 이번엔 다르다. 이 말이 투자에서는 제일 위험한 말이라고들 하지만 때로는 정말로 짚고 넘어가야 할 진짜 경고일 수도 있거든요. 이번 전쟁에는 과거와는 질적으로 다른 정말 심각한 위험 요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이 좁은 바닷길은 전 세계 에너지 공급망의 동맥 같은 곳이에요. 만약 여기가 막히면 문제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 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곳이냐면요. 이 차트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전 세계 석유 소비량의 4분의 1, 그리고 LNG의 5분의 1이 바로 이 좁은 수로를 지나갑니다. 여기가 막히면 말 그대로 세계 경제가 숨을 쉬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과거의 전쟁들과 지금의 상황이 근본적으로 다른 지점입니다. 과거 전쟁들은 단기전으로 끝나서 유가 충격이 제한적이었던 반면에 이번에는 호르무즈 해협이 장기간 봉쇄될 경우에 유가가 150달러까지 치솟고 전 세계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수 있다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건 그냥 그럴 수도 있다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장은 지금 이란이 다음 달까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확률을 40%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20%에서 2배나 뛰어오른 수치예요. 이건 절대 무시할 수 없는 확률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역사적인 반등 가능성도 있고 반대로 최악의 스태그플레이션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이 양극단 사이에서 우리는 도대체 뭘 해야 할까요? 이제 감정이나 예측이 아니라 명확한 원칙에 기반한 행동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원칙은 아주 간단한 두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급락에 대비해서 평단가 대비 마이너스 5% 지점에 가지고 있는 물량의 절반만 스탑로스를 걸어두는 겁니다. 왜 절반이냐면요. 혹시라도 급락 후에 바로 반등할 경우에 그 기회를 완전히 놓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둘째, 월요일장이 끝난 후에 종가를 확인하는 겁니다. 만약 시장의 장기 추세를 보여주는 중요한 기준선, 즉 200일선 아래로 마감한다면 그때 남은 절반을 직접 매도해서 리스크를 완전히 정리하는 거죠. 이게 말로만 들으면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보면서 한번 따져보죠. 자, 시나리오 A. 시장이 마이너스 3% 하락해서 시작했어요. 그럼 스탑로스인 마이너스 5%에 안 걸렸죠? 그리고 종가가 200일선 위에서 마감하면 그냥 100%다 들고 가는 겁니다. 시나리오 B는 마이너스 6%로 시작해서 스탑로스가 터져서 절반은 팔렸습니다. 그런데 장막판에 힘을 내서 200일선 위로 다시 올라와서 끝났다면? 그럼 남은 절반은 그대로 보유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최악의 시나리오 C, 마이너스 7%로 시작해서 스탑로스가 발동되고 종가마저 200일선을 지켜내지 못했다면 그때 비로소 모든 포지션을 정리하고 위험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런 구체적인 전략을 넘어서서 우리가 왜 이런 원칙에 기대야 하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지금 우리 앞에는 크게 두 가지 길이 놓여 있는 셈이에요. 60% 확률로 전쟁이 단기에 끝나고 시장이 역사처럼 반등하는 길, 그리고 40% 확률로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고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길. 사실상 어느 쪽으로 갈지 정확히 맞추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바로 여기서 예측을 하려는 사람과 원칙을 따르는 사람의 길이 갈리는 겁니다. 40%의 위험이 무섭다고 섣불리 모든 걸 팔아버리는 건요. 60%라는 더 높은 확률의 반등 기회를 내 손으로 그냥 버리는 것과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세운 원칙은 다릅니다. 60%의 긍정적인 시나리오에는 참여할 기회를 열어두면서도 만약 40%의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 경우에는 손실을 제한하는 안전장치가 되어주는 거죠. 여러분, 예측은요, 그 어떤 전문가도 틀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칙은 달라요. 원칙은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지더라도 우리를 보호하고 살아남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말에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일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설정해둔 스탑 로스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월요일 종가가 나올 때까지 침착하게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예측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원칙을 따르시겠습니까?